안녕하세요. 스마트 신문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오늘은 줌 강의 두 번째 시간, 줌 강의를 위한 세팅 및 회의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신문화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줌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사전에 줌을 세팅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줌 세팅을 다 마치고 나면 회의를 예약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줌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바로 사용하시는데 조금만 세팅해 놓으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라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실 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줌을 가입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계정으로 만들어졌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 로그인 한 후에 여러분들이 우측 화면에 보시면 내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내 계정을 클릭을 하시면 좌측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의의 성격상 또는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 또는 지난번에 했던 카카오 TV나 또는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단방향이고, 소통을 다른 분들은 카카오 채팅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카톡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반응을, 자기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생각들을 주었는데 방송을 할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강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가고 클라이언트들은 채팅을 통해서 소통하였다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줌을 사용하면 양방향이 됩니다. 양방향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나치게 내가 회의를 개설을 했거나 내가 강의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꼭 들어와야 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유료 계정을 샀는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명이든 20명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20명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실을 만들어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분들을 출입을 통제하는 것, 그것을 대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하나 눌러줌으로써 이제 그분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 대기실을 이용합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이 대기실을 활성화를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간혹 줌을 통해서 양방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실을 정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대기실을 눌려 놓으시면 이 대기실에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입장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기실이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아무나 들어오면 돼, 그리고 내가 이 알려준 사람은 몇몇 사람일 뿐이야 라고 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대기실을 걸어 놓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회의실 암호. 자, 대기실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걸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기실에 들어오기 전에 회의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들어오더라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회의 암호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회의 암호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걸어주지 않으면 대기실도 없고 회의 암호가 없으면 무작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회의 암호를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 다른 분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제 전화번호를 저는 패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워드를 회의 암호로 넣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만 클릭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 예약은 이제 누가 하느냐, 바로 호스트가 하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느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정을 이제 보통 회의 진행은 호스트가 진행을 하고요. 관리는 공동 호스트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회의 진행은 호스트, 강사가 진행한다. 교회의 설교자 같으면 설교자가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스텝이 담당자가 호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약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 전에 PMI, 즉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 회의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채팅. 자, 우리가 회의 중에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유튜브나 또는 카카오 TV나 네이버 TV도 채팅을 이용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 메인 창을 띄워놓고 우측이나 좌측 부분에 그거를 이제 채팅창을 활성화시켜서 넣어 두시면 채팅이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비공개 채팅을 하게 되면 채팅하시는 모임에 있던 사람들, 즉 회의에 10명이 참석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대화를 비공개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회의 중에. 그리고 나서 공개 채팅을 하면 강사와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같이 그 채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비공개 채팅입니다. 자, 그리고 그 채팅했던 모든 내용을 다 호스트가 저장을 해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강의의 분위기나 질의응답했던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을 때 나중에 점검할 때 활용하는 경우가 참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채팅 자동 저장을 통해서 저장을 해 두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 참가하거나 나갈 때 소리로 알림, 이것은 호스트 및 공용 호스트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들어가고 나갈 때 알람이 나타나고, 모두로 해 놓으면 전부 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좀 지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호스트 및 공동 호스트만 알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파일을 주고받거나 또는 화면 공유를 하면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 파일 전송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 전송은 활성화 시켜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지금 최근에 저는 강의를 하면서 회의 종류의 피드백, 줌을 통해서 강의가 효과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를 두 개로 양분해서 눌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0명의 회의를 참석했는데 그 회의가 좋았다, 나빴다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된다면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 호스트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리자가, 호스트가 대기실에 온 사람들을 전부 다 허락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눌러주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할 때 호스트는 공동 호스트를 선정하신 후에 그분에게 공동 호스트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출석을 체크합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몇 가지 기능은 빠지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분반을 한다든지 소호의 A를 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기능은 없지만 대부분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호스트가 권한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공유 하셔야죠.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화면 공유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공유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화이트보드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거 한번 쭉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 소회의실도 중요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이는 회의인데 10팀으로 나누었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10조까지 나누어서 각각 분반한 후에 거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다시 모여서 다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소회의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모이고 또는 각 학년별 분반을 할 때 또는 기관에서 모임을 나누어야 돼서 모임 회의를 가져야 될 때 소회의실을 운영하시는 것이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가상 이미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집에 있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가상 배경 이미지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자,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고 또 이를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어떤 기능이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의 전에 미리 사전에 세팅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록이든지 뭐 전화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그 기능들이 필요 없습니다. 기업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회의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방금 세팅했던 것만 좀 체크하시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온, 오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하신 후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때는 회의 진행 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의를 할 것인지 언제 회의를 주도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생각해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줌에 들어가셔서 줌에 로그인 하신 후에 줌에 들어가신 후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고 자, 회의 예약이 나옵니다. 자, 저는 오늘 밤 9시에 줌 교육이 있습니다. 자, 줌, 자, 비대면 강의를 위한 줌 교육, 이렇게 해놓고 제 1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 1강. 자, 설명을 기본적으로 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줌 가입, 로그인, 그리고 세팅 방법, 그리고 회의 개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달고요. 자, 회의 시간은 오늘 저녁 9시에 모이니까 저녁 9시 그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나 좀 여유 있게 1시간 30분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은 아무 할 필요 없고요. 자, 회의 비밀번호는 제가 이렇게 111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비디오는 다 켜기, 참가도도 켜기, 오디오는 컴퓨터 오디오, 컴퓨터 이렇게 모두 해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자, 회의 자동 기록, 그럼 녹화가 떠진다는 겁니다. 딱 누르면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위에서부터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강의 예약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줘. 그리고 이 회의 암호를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일 들어오시기 때문에 메모해 놨기 때문에 계속 특별히 아무 없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까 대기실이라는 걸 저는 만들어 놓고, 물론 제 강의를 들어오는 분이 한 30분이 됩니다. 30분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회의가 준비되지 않는데 계속 들어오면 저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기실에 만들어 놓고 제가 강의 시작 5분 전에 세팅을 다 만든 후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지 않고, 또 너무 일찍 들어오면 그분들도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서로 아는 사람만 이야기하다 보면 좀 그런 위압감도 생기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기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앞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세팅과 오늘 회의 개설하는 까지 오늘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개설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